또 하나는 이제 요거를 몇 가지 실제적으로 강의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이다. 나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는데 조금은 실질적으로 좀 몇 가지 예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없냐 이런 의미들을 하는데 요것은 지금 일반적인 팩터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은 어떤 회사에 대해서나 어떤 사업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스마트 팩터를 찾는 것 중에 예시가 이러는 겁니다. 하나가 뭐냐면은 3D를 왜 많이 사용해야 되냐, 왜 3D CAD를 사용하느냐, 3D 환경을 왜 만들어야 되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첫 번째에 전통적으로는 시퀀스 엔지니어링이라고 말을 붙여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순차적으로 제품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다 설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품을 만들고 피지컬 밸리데이션 검증을 합니다. 시제품을 만들고 이제 검증을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 뭐냐면은 컨커런트 엔지니어링에서는 뭐냐면 디지털 모캅이라는 그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설계를 해서 초창기에 미리 앞단에 만들어진 어떤 설계 3D를 받아다가 그것을 검증을 하는 겁니다. 이 검증에는 단순하게 그 작동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나중에 생산성이라든가 아니면은 시공구 설계라든가 엄청나게 다양한 방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함으로써 설계 부분과 검증하는 시제작을 검증하는 부분, 그리고 생산 준비팀과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런 컨커런트 엔지니어링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건 뭐냐면은 이런 순차적 엔지니어와 컨커런트 엔지니어링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은 스마트 엔지니어링입니다. 스마트 엔지니어링이 다른 것은 뭐냐면은 지식을 재사용하는 겁니다. 어떤 지식에 대해서. 그래서 설계와 검증을 거의 설계에 대한 시간도 줄이고 검증하는 시간도 줄여서 제품의 그 스마트 디지털 밸리데이션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설계 지식을 사용해서 출시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한다는 거. 이걸 재사용해서 지속적으로 출시 시간이라든가 아니면은 새로운 제품의 이노베이션이나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림에서 보여주는 예가 되겠습니다. 현재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스마트 엔지니어링 방법론도 아주 다양합니다. 가장 보편적인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D 전략입니다. 3D 전략을 어떤 회사들은 이제 3D 전략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그 회사의 밴드의 비전으로 하는 회사들도 있는데 3D 전략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초창기에 10년 전만 해도 3D CAD를 도입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3D CAD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떤 3D라는 거가 보편화되어 있는데 그래도 공장 곳곳에는 3D로다가 스마트한 팩터를 찾아서 더 생산성을 높이고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엔지니어링의 한 가지에는 엔지니어링 IT와 엔지니어링 어플리케이션 도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설계 검증 지식을 축적하여 제품 출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엔지니어링 지식 또 하나의 그 예로다가는 엔지니어링 지식 자산 검색입니다. 뭐냐면은 엔지니어링 널리지를 저는 이제 회사에 보면 현업에 가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 회사도 20년, 30년 된 회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선진국에 비해서는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자체의 어떤 노하우가 상당히 쌓여 있는데 이것을 그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기업들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스마트 중에 3D 전략 다음으로다가는 엔지니어링 자산 검색, 엔지니어링 널리지 에셋 서치 엔진을 구축하여 미래의 스마트 엔지니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엔지니어링 기존의 엔지니어링 지식과 지적 자산을 쉽게 찾고 재사용함으로써 비용과 시간을 동시에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스마트 엔지니어링의 한 가지 이그젬플인데 우리가 어떤 새로운 엔지니어링을 하면은 리니어입니다. 근데 거기에 지식을 재사용해서 스마트 서치를 한다 그러면은 그 값어치가
거의 리이노베이션 하는 거에 가까운 그런 가치를 우리가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스마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거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스마트 엔지니어링에 지속적으로 스마트 엔지니어를 추구한 것이 시스템 엔지니어링입니다.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기업에서는 보다 스마트 팩터를 찾아가지고 시간과 리소스 자원과 이런 것들을 절약하는 건데,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는 거의 철학은 뭐냐면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는 거는 역사가 한 2차 대전 때부터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역사가 깁니다. 뭐 산업공학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그런데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을 이 그림에서 보면은 제품을 개발할 때 모든 그 앞부분에서 스타디 할 때 거의 70%의 비용이 절약할 수 있다는 거고, 나머지 그 컨셉 디자인, 그러니까 PDR이라고 그러는데 개념 설계가 끝났을 때 그 제품의 모든 비용의 85%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나중에 임플리멘테이션을 쓰거나 이랬을 때에는 거의 15%밖에 제품의 가격을 결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들을 보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PDR 전에 제품의 그 비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프론트 로딩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시간은 아니지만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스마트 엔지니어링의 프레임워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스템 엔지니어 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제품을 개발하고 뭐 이거 현업에 대해서 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는 걸 도입을 해서 우리를 더 피곤하게 만드냐라는 현업사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왜 해야 되냐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엔지니어링 요즘에 가장 많이 발전되고 있는 것 중에 시뮬레이션 설계 환경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미래에서 처음 가보는 기기이기 때문에 대부분 시스템 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기존의 제품에 대해서 한 번도 안 가본 고객의 요구사항만을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환경이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설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설계일 때는 이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필요하다. 요즘처럼 어떤 제품이 다양한 전문 분야가 필요한 거, 전기도 필요하고 전자도 필요하고 소프트웨어 분야도 필요하고 신뢰성도 필요하고 세프티나 그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거, 보통 우리가 엔지니어들은 어떤 스펙이나 어떤 엔지니어의 기능이나 이런 거에 주로 집중하다 보면은 다른 분야에 대해서 간과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랬을 때 시스템 엔지니어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균형을 잡아줄 수 있다는 거. 많은 이해 당사자, 스테이크홀더가 참여하는 경우, 점점 프로젝트가 어떤 작은 어떤 팀에서 개발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케팅 부서라든가 아니면은 뭐 서비스하는 부서라든가 다른 부서라든가 수출하는 나라도 다양하고 이랬을 때 이해 당사자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이런 것들을 할 때 엔지니어들은 힘들어할 때 시스템 엔지니어들이 엔지니어들에게 체계적으로 어떤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참여 조직이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거나 의사소통이 복잡한 경우, 요즘에는 디자인 팀은 뭐 영국에 있고 또 뭐 개발팀은 한국에도 뭐 지역적으로 굉장히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사소통이 복잡할 때 이 시스템 엔지니어링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들 많은 부분들이 동시에 개발되어 있대.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요즘에는 뭐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전에는 이제 기계적인 부분들만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런 것들 동시에 이제 개발이 필요할 때, 참고로 항공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거의 뭐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좌지우지할 정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왜 있냐면은 옛날 항공기들은 소프트웨어들이 그냥 탑재를 덜 했었는데 앞으로 지금 현재 항공기들은 거의
참고로 옛날 팬텀기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포션이 한 8% 정도였는데 지금은 뭐 89% 정도 되고, 미래 항공기들의 모든 딜레이는 소프트웨어 개발의 딜레이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IoT라든가 기계들이나 이런 것들에 소프트웨어를 많이 탑재를 하게, 인베딩 시스템이나 이런 소프트웨어를 많이 탑재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꼭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운영 및 지원 요구사항이 매우 복잡한 경우입니다. 이거 역시 그냥 앞으로 스마트 제품들은 그냥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생태계나 계속 사용하고 그거에 대한 탑재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고 새로운 기능도 추가되고 이런 좀 복잡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기능 분야에 고도의 신기술이 적용하게 되는 경우, 소형 시스템도 긴급 개발이거나 저가 운영이거나 신뢰성, 고성능, 유지보수가 필요한 시스템, 그러니까 요구사항이 굉장히 요구사항을 반드시 충족해야 되는 어떤 제품에 대해서는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시스템 엔지니어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분야가 요구사항 관리,